안녕하세요.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글의 핫쌤 뜨쌤입니다. 선생님, 네. 오늘 할 책은 일기 감추는 날. 네. 오, 일기를 왜 감출까요, 선생님?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나 저희도 그렇고 내 속마음을 드러낸 거라고 생각해서 좀 감추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항상 감추고 싶죠. 그쵸. 누가 네. 본다고 생각하면. 그죠. 네. 근데 왠지 볼 것 같아, 누군가가 자꾸. 그쵸. 저는 그런 심리였었거든요. 네. 그럼 여기 나오는 우리 동민이는 왜 일기를 감췄을까요? 네, 동민이의 마음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네. 동민이는 정말 착실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네. 일기도 잘 썼는데 네. 선생님이 일기 검사를 하면서 얘가 쓴 일기에다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던 거예요. 동민이 보고 글씨를 똑바로 쓰라는 등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딱 보더니 일기 쓰고 싶겠어요? 그렇게 쓴 거 보고, 그죠? 네, 거기다가 또 엄마도 부부싸움 한 거에 대해서 일기를 썼는데 엄마가 또 그걸 보시더니 지우라고 하고 다시 쓰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자기 일기를 보고 자꾸 이러라 저러라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데가 없는 거죠. 그렇겠다. 그러니까 일기를 감추고 싶은 거죠. 네. 동민이는 네. 정말 감수성이 풍부한 친구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대한 자신의 표현을 막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입 밖으로는 내뱉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기로 글로 그렇죠, 표현하는 그렇죠. 아이였어요. 네. 근데 우리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막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아이가 있고 또 글로 조용히 표현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엄마한테 경수란 친구하고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음. 엄마가 이겨내라고. 그런데도 이 친구가 계속 갈등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거를 일기장에 써넣으라고. 이거는 고자질이 아니다. 이제 선생님이 보시더라도 다 이해해 주실 거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선생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일기장은 네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친구 고자질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우 속상해 속상해. 그러니까 동민이 그 좌절감을 저는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엄마가 또 아빠하고 이렇게 좀 싸우시고 네. 이렇게 운 내용이 있었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 동민이가 또 그것에 네. 대해서 더 일기를 열심히 썼는데 네. 엄마가 이거 다른 걸로 바꾸라고. 자존심 상하니까 빼라. 그렇죠. 그렇죠. 집안일 쓰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제 더 이상은 쓸 얘기가 없네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것도 쓰지 마라, 저것도 쓰지 마라. 그럼 뭐를 써야 돼요, 일기에다가? 그죠? 그러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아이들 일기장을 봤다는 티를 내면 안 돼요. 맞죠? 근데 궁금해서 보게는 되죠. 네, 봤죠, 네, 우리도.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선생님이나 엄마처럼 아이가 일기 쓴 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면 저부터도 그러면 안 쓰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저 옛날 생각난다. 네. 우리 큰아들 저번에 네네. 일기장 한번 보셨죠, 네네. 선생님? 네. 우리 예전에 한번 일기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일기 썼죠. 네, 뭐 이 친구는 지금도 뭐 일기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역시나 몰래 그 훔쳐보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얘 이게 막 열심히 쓰고 나면 밤에 이렇게 기다렸다가 몰래 가방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는데 네. 문제가 이제 집안 얘기죠, 뭐 다. 네네. 한 번은 제가 이 녀석을 호되게 혼낸 적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거기다 다 쏟아부었더라고요, 감정을. 오. 그래서 제가 네네. 지웠어요, 한 줄. 그 마지막 알죠, 선생님? 마지막에 이제 최고점에 다루는 그 자기 속마음. 그거를 제가 한 줄 이렇게 지웠어요. 왜냐면 저희 아들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검사하시고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었거든요. 와. 아이가 눈치 못 챘나요? 또 이제 남자이다 보니까 또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걸렸어요. 그 이후로도 정말 일기장을 열심히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나 엄마 입장에서는 네. 요거는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요건 좀 감추고 싶은데 진짜. 그런데 아이 입장이 되면 진짜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라 해서 드러냈는데 근데 거기밖에 창구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 속마음을 어디다 털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라는 것은 진짜 자기 마음의 표현인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된다면 쓰긴 쓰되 감추게 되겠죠. 그렇죠. 동민이처럼. 네. 동민이는
되게 감수성이 넘치는 아이라면 여기 네네. 친구 경수도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거든요. 네. 근데 이 녀석 표정 보세요. 얘 누구냐면 이제 왜 개구진 친구 있잖아요. 네네. 책상 위에 뭐 뛰어넘고 여자애들한테 장난치다가 등판치기 한 대 맞고 맞아요. 뭐 이런 친구인데 네. 꼭 우리 반에서 보면 이런 친구도 있고. 한 명 있었고. 네, 또 동민이 같은 친구 있잖아요. 네, 그죠? 있어요. 네. 저는 이 동민이 같은 네. 친구도 많이 만나거든요. 이 친구들은 정말 감수성이 예민해요. 맞아요. 네, 막 작은 일에도 되게 세심하게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경수라는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개구져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아이인데 네네. 선생님은 이제 이런 네. 아이들의 성격들을 다 파악을 하시고 네. 잘 다독여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선생님, 네. 아이들이 일기를 감추지 않으려면 우리는 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저는요, 선생님이나 엄마처럼 어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쓴 일기를 정말 보고 싶어요. 궁금하잖아요. 아, 이 녀석이 뭐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거 일기를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긴 본단 말이죠. 그런데 보더라도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몰래 보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만약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댓글 하나를 달더라도 긍정적인 댓글 하나 달아주고 엄마도 만약에 본 게 뭐 눈치를 챘다던가 했으면 정말 어머 너 어떻게 이런 표현을 다 할 줄 알았어? 어떤 이런 생각을 다 할 줄 알았어?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한다면 자꾸 쓰고 싶을 것 같고 맞아요. 감추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 책에 대한 독후 활동이 남았네요, 선생님. 네. 네. 아이들이 보통 네. 일기를 한번 써볼까라고 하면 네네. 그날 한 얘기만 써요, 선생님. 네. 네, 뭐 했다. 네. 그리고 저 역시도 항상 마지막엔 참 재미있었다. 네. 참 즐거웠다. 맞아. 참 슬펐다. 이런 느낌을 딱 썼다면 그 뒤에 그것에서 오는 그런 감정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선생님. 그걸 좀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또 생각지 않게 무화과를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무화과를 또 사줬거든요. 네네. 아이가 그 무화과를 먹었다면 네. 그 무화과를 쪼갰을 때 그 생동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네. 뭐 그런 내용 같은 것도 네. 잘 묘사하면 좋겠다는 생각? 오. 네, 해봤어요. 네. 네. 저는 일기 감추는 날 독활동으로 아이가 이 일기를 감추고 싶었거나 아니면 감췄던 적이 있었는지 많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소개하는 글 약간 그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기 쓰는 거는 뭐 다른 독후활동에서도 많이 해봤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일기 감춘 거에 대해서 한번 자기가 소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 같긴 있죠. 하거든요. 네. 맞다. 저 네. 저번에 네네. 일기 썼는데 네. 우리 가족 욕한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혹시라도 이 일기장을 누군가 보게 되면 네네.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럼 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네네네네. 바로 또 생각났는데 아이들 보고 비밀 일기를 한번 써보자고 하는 거죠. 저는 그냥 봉투에 이렇게 딱 접어서 이거는 선생님도 안 볼게, 엄마한테도 피드백 안 할게, 그냥 비밀 일기야, 여기서 묻어버리자 하면서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딱 풀칠을 하면 어떨까요? 봉투에다가? 네. 저는 또 일기장 안에다 쓴 거래 가지고 네. 저라면 그 앞표지하고 네. 다음 장에다 저라면 풀칠 이렇게 한 다음에 앞에다가 막 해골바가지 막 그려놓고 이것을 열어본 자에게는 땡땡땡이 내려올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안 봤으면 좋겠거든요, 진짜.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죽은 후에 몇백 년 흘러가지고 제 후손들이 이걸 발굴해서 막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봉투에 넣는 거하고 이거 풀칠하는 거하고 뭔 차이야? 똑같은 거 아니야? 아이들한테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야, 너희들 한번 비밀일기 써보고 너희 이 봉투에 넣고 싶니? 여기다 이렇게 풀칠해가지고 위에다 떡하니 종이 한 장 붙여줄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선택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이 일기 감추는 날 누가 썼냐면 황선미가 썼네요. 황선미. 황선미 작가는 우리가 좀 뭐 이름난 많이 알려져 있는 작품도 많죠. 뭐 마당을 나온 남탁이라든가 뭐 나쁜 어린이표 네. 이런 것도 쓴 작가인데. 저는 네. 나쁜 어린이표 네. 옛날에 읽었을 때 저희 아이 이제 읽어줬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부러웠어요. 그죠. 그래서 뭐 황선미 작가가 쓴 책이다? 이러면 좀 약간
믿고 보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저도 딱 약간, 보고 네. 아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이 생각했거든요. 네. 막상 역시 딱 보면 문장이 정말 깔끔하고 정말 핵심만 섬세하죠. 되게 잘 쓴 것 섬세해요.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아이 심리를. 근데 잘 또 뭐 그렇다고 우리가 꼭 작가만 보고 이렇게 책을 음. 선정하는 건 좀 또 아닌 것 그건 또 같죠.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기준은 있는데 뭐 음. 일단 출판사 같은 것도 약간 보기도 하고 음. 왜냐하면 출판사도 또 너무 또 아닌 출판사에서 낸 거는 검증이 약간 필요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림 같은 것도 중요하죠. 맞아요. 그림도 되게 중요하죠. 음. 여러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항선미 작가면 항선미 작가가 쓴 작품만 또 몇 권 좀 읽어볼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역시 저는 이 책 좋았어요, 선생님. 당연히 저도 좋죠. 네.